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도 피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뭐 큰 방향성 자체는 계속 좀 하향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한 주간도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전반적인 기업 실적은 어쨌든 하향 조정 흐름이 맞습니다. 다만 이 하향 조정 폭 자체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1.5% 하향 조정이 됐지만 왼쪽의 차트에서 이제 갈색 선을 한번 봐주시면은 제일 아래선이죠. 그렇죠. 7월 초에 굉장히 좀 이익 전망치 하향 폭이 컸다가 지금 굉장히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만 조성이 되더라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이 추정치 자체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매크로 이벤트가 다시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실적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국가별로는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가 뭐 여전히 좀 신흥국의 하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네요. 네, 사실 신흥국 이익 전망치가 이제 한국이 마이너스 3.6%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2% 이상 하향 조정이 됐어야 하지만, 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또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이 더 이상 둔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 하향 조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 내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다만 주가 흐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볼까요? 이익은 안 좋은데 사실 주가가 좋은 쪽에 거의 국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 혹은 제한적인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사실 오르는 7월달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익이 얼마만큼 뒷받침돼서 사분면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이제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추려서 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뭐 큰 구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이 선진국 내에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소재, 경기 소비재,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안 좋은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랑 좀 반대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IT 같은 경우에는 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이던스를 사실 잘 주지 않으면서 이익 전망치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뭐 산업재가 이익 전망치가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 섹터, 그러니까 이 산업재 섹터가 미국의 최근에 이제 법안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 그쪽과 연관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소비재가 올라와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2분기에 자동차 섹터의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섹터의 이익 전망치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IT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이익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재 섹터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내에서도 아래쪽으로의 흐름이 조금 도드라지는 편이었던 미국은 어떤지 업종별로 좀 나눠서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일주일 동안의 변화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뭐 운송이나 뭐 제약,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내구 소비재, 의류 이런 섹터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호텔 레저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 레저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국가별로 뭐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 표를 봤을 때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와 있는 국가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업종으로 쪼개보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이나 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어닝은 안 좋은데 주가가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주가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섹터가 헬스케어인데요. 네, 건강관리. 헬스케어는 사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익은 오히려 플러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왼쪽에 있는 그런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른 섹터보다는 오히려 헬스케어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사실 저는 사분면상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상단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았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다 뒷받침이 되는 상승이었다라고 물론 뭐 큰 기업들 중심으로 네. 이기는 합니다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익 동향에는 변화가 좀 있었나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주일 동안에는 0.2% 정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5월 이후로 계속 하향 조정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 대비해서는 0.8% 정도 하향 조정된 숫자고요. 네,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62조 원까지 좀 눈높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70조 원을 넘냐 안 넘냐 수준의 영업이익이었다가 맞아요. 지금 62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략 한 5% 정도 상회를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되진 않았고 오히려 좀 하향 조정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반기 이야기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앞서서 좀 조정이 되고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기도 근데 이제 하네요.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 반도체 업종만 낮아졌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작년 9월하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9월에도 반도체 섹터가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 다른 섹터들은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반도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네, 때문에 네. 반도체를 제외한 그런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는 아직 눈높이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보시기에는 조금 더 아래로 뭐 룸을 열어둬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선기계가 완전 툭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때 네.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은 섹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뭐 강제가 인상이나 뭐 러시아 관련해서 충당금들 발생하면서 네. 조선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보험 섹터가 굉장히 위로 좀 눈에 툭 튀어 띄는데요.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 보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 하나가 보험 섹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네. 주 하나가 자회사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지난주에 사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물적 분할된 관련된 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익 전망치가 크게 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에너지, 호텔 레저, IT 하드웨어 그리고 2차 전지 정도가 네. 이익 모멘텀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류는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보험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조선 기계는 좀 제하고 봐야겠네요. 네. 그죠? 왜곡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익 변화에 있어서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리고 좀 부진한 업종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윗단에서는 IT 가전을 고르셨어요. 네, 이제 IT 가전 업종이 한 작년부터 어쨌든 2차 전지로 바꿔서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 BM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네. 추정치가 좀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왼쪽에 섹터 이익의 흐름 자체가 네.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의 뭐 에코프로 BM의 서프라이즈가 이 주황색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네. 2차 전지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위로 기대를 갖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 확인을 좀 해봐야 할 네. 것 같아요. 정체 양상을 벗어날 수 있을지. 다음은 이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기기 제외하면 증권이 가장 네. 하향 조정의 폭이 커요. 네, 이제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네. 하면서 굉장히 좀 어닝 쇼크가 좀 크게 났습니다. 네. 뭐 사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채권 쪽의 손실하고 어쨌든 트레이딩 쪽에서 굉장히 운용 손실이 커지면서 네. 지금 어닝 쇼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권 기업들도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익 전망치 하위 업종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요것도 이제 발표되는 거 보면서 뭐 흐름 네.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안에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비슷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참 요 벗어나지 못하네요. 디스플레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LG 디스플레이의 영향은 아니었고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익 전망치가 3% 이상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2분기 실적은 좀 잘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이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IT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 분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미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익이 좀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IT 섹터가 회복이 제일 빠를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갖고 네. 보죠. 자, 사실 뭐 저희 오늘 이익 변화 상위 업종도 그렇고 하위 업종도 그렇고 쭉 뜯어보면 물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돌아설 때를 기대해 봅시다라는 이야기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좋게 볼 만한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네.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혹시 이익 변화 상위에 있는 에너지나 호텔 레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건 확실히 좀 괜찮겠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호텔 레저 섹터는 사실 이 지난주에 또 호텔 신라가 이게 면세는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호텔 쪽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데 하반기에 과연 이 면세 쪽이 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지금 확인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면세가 돌지 여부, 네.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업종별로 쭉 뜯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어닝시즌은 이제 피크 지나고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향후의 이익 변화는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초반에 드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